그래서 우리의 제안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말입니까? 슈미트 씨,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독일 파트너사 대표 슈미트 씨는 통역사의 말을 듣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네인,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왜 자꾸 우리의 제안을 최후 통첩으로 왜곡해서 전달하는 겁니까? 슈미트 씨가 독일어로 격하게 항의했지만 공식 통역사는 태연하게 강 회장에게 말했다. 회장님, 저쪽에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강 회장은 독일어는 몰랐지만 슈미트 씨의 표정과 뉘앙스만 봐도 통역사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부회장이자 20년 지기 친구인 최 부회장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다. 회장님, 이번 협상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군요. 저 위선적인 표정. 강 회장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최 부회장과 저 통역사가 한패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그들은 이 협상을 깨뜨려 자신의 입지를 흔들고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다. 강 회장은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을 느꼈다. 이 거대한 회사 안에서 그는 지금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던 그때 문득 1년 전에 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도 오늘처럼 긴급한 회의가 있었다. 스페인에서 온 중요한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방문했고 공식 통역사는 교통사고로 오지 못했다. 영어로 겨우겨우 회의를 이어갔지만 중요한 계약 조건에서 계속해서 오해가 발생하며 회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모두가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회의실 구석에서 컵을 정리하던 한 청소 직원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유창한 스페인어였다. 이 서류의 세 번째 조항은 독점 공급권이 아니라 우선 협상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그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통역을 해냈다. 그녀의 통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다. 양국의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섬세하게 풀어냈다. 덕분에 파기 직전의 계약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조용한 청소부로 돌아가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다. 강 회장은 나중에 그녀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오유진, 미화팀 소속의 평범한 직원이었다. 그는 그때의 충격과 감동을 잊을 수 없었다. 어떤 비서나 전문 통역사보다도 뛰어난 능력, 그리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정직함. 다시 현재, 독일 파트너들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하려는 참이었다. 최 부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강 회장은 놓치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안 돼. 강 회장은 결심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돌아보며 모두가 경악할 만한 명령을 내렸다. 지금 당장 미화팀의 오유진 씨를 이리로 데려와.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최 부회장은 당황하여 물었다. 회장님, 갑자기 청소 직원은 왜?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당장 데려와. 강 회장의 목소리는 절대적이었다. 한편 오유진은 한가로운 오후의 복도를 청소 카트와 함께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며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조용히 스페인어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이었다. 그때 강 회장의 비서가 헐레벌떡 그녀에게 달려왔다. 오유진 씨,
찾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당장 찾으십니다. 어서요.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이 나를 왜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혹시 1년 전 그 일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비서의 손에 이끌려 그녀의 세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 같았던 저 차가운 회의실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평범하고 조용했던 인생이 바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서의 손에 이끌려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오유진은 차라리 이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문 안쪽에서는 그녀가 평생 동안 마주칠 일 없을 것 같았던 거물들이 전부 모여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의 낡은 미화원 유니폼 위로 경멸과 의혹을 담아 쏟아졌다. 최 부회장이 황당하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청소 직원은 왜? 하지만 강태준 회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유진 씨, 지금부터 이 회의에 배석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다른 임원들과 독일 파트너들을 향해 태연하게 덧붙였다. 이분은 오늘부터 나의 개인 비서 역할을 맡아줄 겁니다. 회의 중에 차 시중을 들게 할 테니 다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엉성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최 부회장은 분노와 의심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 회장은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유진에게 자신의 옆에 있는 개인 집무실로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최 부회장이 따라 들어오려 하자 강 회장이 그를 막아섰다. 최 부회장 자네는 여기서 기다리게.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일세. 최 부회장은 처음으로 강 회장의 계획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집무실 문이 닫히자 강 회장의 표정이 바뀌었다. 제왕의 위험 대신 도움을 청하는 한 남자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오유진 씨, 미안하네. 자네를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이 회사에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네. 저 통역사는 의도적으로 내 말을 왜곡하고 있고 최 부회장은 그것을 방조하고 있어. 그들은 어떻게든 이 계약을 깨뜨려서 나를 이 자리에서 몰아내려 하고 있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쌀알보다도 작은 피부색의 무선 이어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자네에게 줄 임무는 다시 저 회의실로 돌아가 차 시중을 드는 걸세. 하지만 자네의 진짜 임무는 나의 귀가 되어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저들이 하는 모든 말을, 특히 저 통역사가 하는 모든 거짓말들을 내게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게. 자네의 그 뛰어난 언어 능력이 지금 내게는 유일한 무기일세. 유진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것은 기업 스파이 행위였다. 들키기라도 하면 자신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일 뿐이었다. 이런 거대한 싸움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 1년 전 스페인 투자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통역을 하던 자신의 모습과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하고 신뢰에 찬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이 거대한 회사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충성심과 정의감이 고개를 들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받아들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다. 유진은 이제 차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녀는 여전히 회장의 이상한 변덕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게 된 불쌍하고 어리숙한 청소부일 뿐이었다. 최 부회장과 통역사는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그 오만한 방심이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터였다. 회의가 재개되었다. 독일 파트너 측이 다시 입을 열었다. 공식 통역사가 자신만만하게 통역을 시작했다. 그들은 우리 측의 기술을 독점적으로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를 통째로 넘기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 회장의 귀에 숨겨진 이어폰에서는 유진의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함께 들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따르는 척하며 유니폼 옷깃에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고 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독점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분 50대 50의 합작 회사를 설립하자는 뜻입니다. 강 회장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회의실에서 울려 퍼지는 공식적인 거짓과 자신의 귓게만 들리는 은밀한 진실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대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고 늙은 사자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사자의 귀가 되어줄 가장 날카롭고 비밀스러운 무기가 방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방역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글로벌 테크 코리아의 중요한 협상 회의실에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한쪽에서는 독일 파트너들이 진지하게 제안을 하고 공식 통역사는 그것을 왜곡하여 전달했으며 최 부회장은 안타까운 척 연기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태준 회장은 겉으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을 통해서는 차를 따르는 청소부 오유진의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듣고 있었다. 이중으로 펼쳐지는 현실. 그것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도 같았다. 독일 측 대표 슈미트 씨가 말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향후 7년간 우리 측의 핵심 기술 지원을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식 통역사는 그것을 이렇게 통역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경영권을 향후 7년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귀에서는 유진의 작지만 명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거짓말입니다. 7년간의 경영권이 아니라 7년간의 기술 지원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연기했다. 그는 최 부회장을 돌아보았다. 최 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회장님, 저들의 요구가 너무 무리합니다. 기술 지원을 빌미로 경영권까지 넘보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이 협상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완벽한 이중 플레이였다. 그는 협상이 깨지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회사를 위하는 충신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회의가 계속될수록 통역사의 왜곡은 더욱 대담해졌다. 공동연구개발이라는 단어는 기술 종속구로 상호협의라는 단어는 일방적 통보로 둔갑했다. 독일 측이 선의로 내미는 악수는 싸움을 걸어오는 주먹으로 둔갑하여 강 회장에게 전달되었다. 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갔다. 유진의 역할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단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분석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회장님, 저 통역사는 지금 의도적으로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간섭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협상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초의 부회장님은 지금 통역사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독일 측이 아주 오만한 집단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10분 활용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
그녀는 회의실을 정리하는 척하며 최 부회장과 통역사가 잠시 복돼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주 잘하고 있어. 강태준, 저 늙은이가 곧 백기를 들게 될 거야. 부회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유진의 귀에 숨겨진 녹음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또한 그녀는 통역사가 회의 중에 무언가를 적었다가 구겨서 버린 메모지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 거기에는 의문의 숫자들과 함께 최 부회장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공모를 넘어 금전적인 거래로 얽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 회장은 유진이 전달해주는 진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최 부회장의 거짓된 조언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진이 알려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독일 측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슈미트 씨, 방금 말씀하신 7년간의 기술 지원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신지 로드맵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 회장의 입에서 7년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오자 최 부회장과 통역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떻게 알았지? 그들은 당황했지만 강 회장이 우연히 알아맞혔거나 혹은 다른 정보원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들은 설마 자신들의 발밑에서 차를 따르고 있는 저 투명인간 같은 청소부가 이 모든 진실을 전달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의 길고 길었던 협상이 끝났다. 강 회장의 집무실. 그는 유진과 단둘이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복기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오유진 씨, 자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것을 망칠 뻔했네. 유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오늘 수집한 새로운 증거들, 즉 최 부회장과 통역사의 대화 녹음 파일과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메모지를 그에게 건넸다. 메모지에 적힌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을 확인한 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놈들, 단순히 협상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었군. 회사의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 돈을 빼돌리려는 거였어. 사건의 전모가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이 협상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회사 내부에 자란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위험하고 정교한 수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스는 바로 눈앞에 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 오유진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글로벌 테크 코리아의 중요한 협상 회의실에는 기묘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한쪽에서는 독일 파트너들이 진지하게 제안을 하고 공식 통역사는 그것을 왜곡하여 전달했으며 최 부회장은 안타까운 척 연기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강태준 회장은 겉으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귀에 꽂힌 작은 이어폰을 통해서는 차를 따르는 청소부 오유진의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듣고 있었다. 이중으로 펼쳐지는 현실. 그것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와도 같았다. 독일 측 대표 슈미트 씨가 말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향후 7년간 우리 측의 핵심 기술 지원을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식 통역사는 그것을 이렇게 통역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경영권을 향후 7년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귀에서는 유진의 작지만 명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거짓말입니다. 7년간의 경영권이 아니라 7년간의 기술 지원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연기했다. 그는 최 부회장을 돌아보았다.
최 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회장님, 저들의 요구가 너무 무리합니다. 기술 지원을 빌미로 경영권까지 넘보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이 협상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완벽한 이중 플레이였다. 그는 협상이 깨지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회사를 위하는 충신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회의가 계속될수록 통역사의 왜곡은 더욱 대담해졌다. 공동연구개발이라는 단어는 기술 종속으로 상호협의라는 단어는 일방적 통보로 둔갑했다. 독일 측이 선의로 내미는 악수는 싸움을 걸어오는 주먹으로 둔갑하여 강 회장에게 전달되었다. 회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만 갔다. 유진의 역할도 점점 더 진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단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분석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회장님, 저 통역사는 지금 의도적으로 협력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간섭이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협상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초의 부회장님은 지금 통역사의 거짓말에 동조하며 독일 측이 아주 오만한 집단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청소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10분 활용했다. 회의 중간 휴식 시간, 그녀는 회의실을 정리하는 척하며 최 부회장과 통역사가 잠시 복돼서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주 잘하고 있어. 강태준 저 늙은이가 곧 백기를 들게 될 거야. 부회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유진의 귀에 숨겨진 녹음 장치를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또한 그녀는 통역사가 회의 중에 무언가를 적었다가 구겨서 버린 메모지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 거기에는 의문의 숫자들과 함께 초의 부회장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공모를 넘어 금전적인 거래로 얽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 회장은 유진이 전달해주는 진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초의 부회장의 거짓된 조언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진이 알려준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독일 측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슈미트 씨, 방금 말씀하신 7년간의 기술 지원 보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신지 로드맵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 회장의 입에서 7년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오자 최 부회장과 통역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떻게 알았지? 그들은 당황했지만 강 회장이 우연히 알아맞혔거나 혹은 다른 정보원이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들은 설마 자신들의 발밑에서 차를 따르고 있는 저 투명인간 같은 청소부가 이 모든 진실을 전달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의 길고 길었던 협상이 끝났다. 강 회장의 집무실. 그는 유진과 단둘이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복기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가 가득했다. 오유진 씨, 자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정말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것을 망칠 뻔했네. 유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오늘 수집한 새로운 증거들, 즉 최 부회장과 통역사의 대화 녹음 파일과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메모지를 그에게 건넸다. 메모지에 적힌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을 확인한 강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이놈들 단순히 협상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었군. 회사의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그 돈을 빼돌리려는 거였어. 사건의 전모가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이 협상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회사 내부에 자란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위험하고 정교한 수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스는 바로 눈앞에 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여자 오유진이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는 사실에 미안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최 부회장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독일과의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고 강태준 회장은 회의실에서 고립된 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늙은 사자처럼 보였다. 이사회 내에서도 강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였다. 그의 자신감은 오만함이 되어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강 회장이나 다른 누구도 자신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외부의 감시가 덜한 호텔 내의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쟁사인 퍼시픽 테크의 관계자와 비밀 화상 통화를 연결했다. 퍼시픽 테크는 글로벌 테크 코리아의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오랜 라이벌이었다. 최 부회장의 계획은 독일과의 협상을 완전히 깨뜨린 후 회사의 핵심 기술을 헐값에 퍼시픽 테크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로 막대한 돈과 새로운 자리를 보장받는 것이었다. 네, 걱정 마십시오. 내일이면 독일 놈들과의 협상은 완전히 끝장날 겁니다. 계약서는 준비해 두셨겠죠. 그가 화상통화 속 상대방에게 말하며 웃었다. 계약금은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 계좌로.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조용히 열리고 청소 카트를 든 오유진이 안으로 들어왔다. 최 부회장은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경멸의 표정을 지었다. 아, 그 청소부년. 그는 유진을 완전히 무시했다. 자신의 비밀 통화를 일개 청소부 따위가 엿듣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노트북 화면을 살짝 돌려 유진에게서 등을 보인 채 통화를 계속했다. 그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유진은 늘 그랬듯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최 부회장의 대화와 노트북 화면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그녀의 옷깃 단추로 위장된 초소형 녹음기로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스위스 계좌, 계약금, 기술 매각, 결정적인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음성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그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증명할 시각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는 척하며 자신의 금속재 쓰레받기를 교묘한 각도로 기울였다. 쓰레받기 표면에 노트북 화면의 모습이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흐릿했지만 화면 속 남자의 얼굴과 그의 뒤에 있던 퍼시픽 테크의 로고를 식별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단추 모양의 카메라로 그 반사된 이미지를 빠르게 몇 장 촬영했다. 최 부회장은 만족스럽게 통화를 끝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운지를 나가며 청소하고 있는 유진의 옆을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잠시 내려다보며 비웃듯이 한마디를 던졌다. 쓸고 닦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신경 끄고. 그는 자신이 방금 자신의 목을 겨눌 칼을 바로 그 청소부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최 부회장이 사라지자 유진은 즉시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방금 기록한 음성 파일과 사진들을 강 회장에게 전송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빼도 박도 못할 반역의 물증이었다. 강 회장의 집무실. 그는 유진이 보낸 파일들을 확인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얼굴에서 걱정과 불안의 기색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결단이 자리 잡았다. 20년을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 배신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는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방역의 시간이었다. 그는 달력을 보았다. 독일과의 마지막 협상은 바로 내일 오전이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저 오만한 반역자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만들 참이었다. 그리고 그 함정의 마지막 무대는 내일의 협상 테이블이 될 터였다. 그는 오유진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내일 무대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게. 메시지를 확인한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대.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직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빛의 세계로 나아가 진실을 증언하는 목소리가 되어야만 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을 믿어준 단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정의를 위해 기꺼이 그 무대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마지막 협상일 아침, 호텔 전체에 보이지 않는 전운이 감돌았다. 독일과의 협상이 결렬 직전이라는 소문은 최 부회장 측에 의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러나갔고, 글로벌 테크 코리아의 주가는 아침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패닉에 빠져 강태준 회장의 리더십을 비난하며 그를 압박했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오유진은 조용히 자신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녀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돈을 털어 단정하지만 전문성이 엿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한 벌 샀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낯설었다. 여전히 표정에는 수줍음이 남아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이전과 달랐다. 그곳에는 거대한 무대에 오르기 직전의 배우처럼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녀를 따로 만났다. 그는 마지막 작전 지시를 내렸다. 최 부회장이 가장 의기양양해지는 순간, 협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까지 기다릴 걸세. 놈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추락하게 만들어야지. 그는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내가 신호를 줄 때까지 그저 차를 따르는 역할에만 충실하게.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설 준비를 하게. 오유진 씨.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독일 대표단은 싸늘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최 부회장은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충신처럼 안타까운 표정으로 양측을 오가며 중재하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이사회 임원들까지 모두 배석한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강 회장을 궁지로 몰아넣을 작정이었다. 예상대로 회의는 시작부터 파국이었다. 공식 통역사는 계속해서 독일 측의 발언을 공격적으로 왜곡했고, 양측의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다. 마침내 독일 측 대표인 슈미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분노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군요. 이 협상은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결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와 그의 팀은 서류 가방을 챙겨들고 회의실을 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바로 그 순간 최 부회장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보십시오, 회장님.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를 향해 강 회장에 대한 불신이만을 상정하기 위해 입을 열려던 참이었다. 그가 가장 높이 올라선 가장 오만한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잠깐만, 슈미트 씨.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회의실을 나가려던 독일 대표단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강 회장은 최 부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찻잔을 정리하고 있던 오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는 아주 작게 거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고개를 한번 까딱였다. 신호였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독일 대표단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최 부회장은 의기양양했던 표정이 사라지고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강 회장의 시선을 따라 회의실 구석에 존재감 없던 그 차 시중드는 여직원에게로 향했다. 오유진은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그녀는 들고 있던 찻잔 트레이를 소리 없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와 당당하게 회의 테이블의 중앙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수줍던 청소부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는 순간이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유진이 찻잔 트레이를 내려놓고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오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최 부회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비웃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여직원에게 뭘 시키시려는 겁니까? 설마 저런 애한테 통역이라도 맡기시려는 건 아니겠죠? 강태준 회장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공식 통역사를 향해 말했다.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는 경악으로 가득 찬 회의실을 향해 선언했다. 지금부터 나의 통역은 저기 있는 오유진 씨가 맡을 겁니다. 그것은 폭탄 선언과도 같았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화원 출신의 차 시중이나 들던 여직원이 통역을 모두가 강태준 회장이 마침내 노망이 들었거나 협상 실패의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 모든 의심과 경멸의 시선을 뒤로 한 채 당당하게 회의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입고 있던 단정한 검은색 재킷을 벗었다. 그것은 마치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억눌러 왔던 수줍은 직원이라는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상징적인 행위처럼 보였다. 하얀 블라우스 차림의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먼저 독일 대표단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창하고 완벽한 독일어로 입을 열었다. Sehr geehrter Herr Schmidt, im Namen von Chairman Kang entschuldige ich mich aufrichtig für die bisherigen Missverständnisse. 존경하는 슈미트 대표님, 강태준 회장님을 대신하여 지금까지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독일 대표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발음과 억양,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은 방금 쫓겨난 공식 통역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유진은 단순히 현재의 대화를 통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협상 전체를 뒤덮고 있던 거짓말의 거미줄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슈미트 대표를 보며 여전히 독일어로 말했다. 대표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시간 전 대표님께서는 7년간의 경영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7년간의 핵심 기술 지원 보장을 제안하신 것이 맞습니까? 슈미트 대표는 놀라움에 고개를 끄덕였다. 자, das ist richtig. 네, 맞습니다. 또한 저희 측 경영진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상호 협의를 제안하신 것이 맞습니까? 자, genau. 네, 정확합니다. 그녀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독일 대표단에 굳어있던 얼굴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위가 드디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제 유진은 몸을 돌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최 부회장과 쫓겨난 통역사를 향했다. 그녀는 이제 날카롭고 명료한 한국어로 말했다. 최 부회장님, 그리고 거기 서 있는 통역사분. 당신들은 지난 며칠간 협력을 종속으로, 제안을 요구로, 그리고 파트너십을 인수로 바꾸며 의도적으로 이 협상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수줍은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의 무게를 담은 심판자의 목소리였다. 최 부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해. 그가 증거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증거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의 음향 및 영상 기술자에게 눈짓했다. 강 회장이 미리 손을 써둔 터였다. 회의실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며칠 전 유진이 호텔 라운지에서 녹음했던 최 부회장과 통역사의 비밀 대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주 잘하고 있어. 강태준 저 늙은이가 곧 백기를 들게 될 거야. 부회장님만 믿겠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채웠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유진이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 확대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부회장이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경쟁사인 퍼시픽 테크와 비밀리에 화상 통화를 하던 흐릿하지만 식별 가능한 사진들이 재생되었다. 게임은 끝났다. 모든 증거는 반박할 수 없이 명백했다. 쫓겨났던 통역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최 부회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이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한 직원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독일 대표단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이 추악한 내부 권력 다툼의 장기말로 이용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슈미트 대표는 강 회장을 새로운 존경의 눈빛으로 그리고 유진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태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20년 지기 친구이자 가장 믿었던 부하를 향해 마지막 말을 건넸다. 최 부회장, 아니 이제는 그냥 최 이사군. 당신 끝났어. 그는 부안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실장, 올라와서 여기 있는 쓰레기 좀 치워주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 부회장에게로 향했다. 수줍던 청소부 오유진. 그녀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반역자의 가면을 벗기고 회사를 구해낸 영웅이 되었다. 그날 이사회를 기점으로 글로벌 테크 코리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최 부회장과 그의 일파는 검찰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배신 행위와 비리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강태준 회장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그는 회사의 부패를 스스로 도려낸 강력하고 정직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재평가받았고 추락했던 주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이 치솟았다. 독일 파트너와의 협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오유진이 공식 통역사로 배석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에서 차 시중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양측의 대화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연결했다. 그녀의 통역 덕분에 모든 오해는 사라졌고 양측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다. 협상은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양사가 미래를 함께하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며칠 후,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유진을 불렀다.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오유진 씨, 정말 수고 많았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야.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1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사실 내가 자네를 믿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네. 그는 서랍에서 1년 전 스페인과의 계약서 사본을 꺼냈다. 그때 자네는 단순히 통역만 한 게 아니었어. 그는 계약서의 한 조항을 가리켰다. 우리 법무팀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 조항이 있었지. 우리 회사의 지적재산권 일부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넘겨주게 되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었네. 그런데 자네가 통역을 하던 도중에 그 조항의 의미가 이상하다는 것을 내게 귓속말로 알려주었어. 회장님 이 부분은 저희에게
대단히 불리한 노예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제야 유진은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때는 그저 자신의 스페인어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 이해한 것일까봐 조심스럽게 귀띔만 했던 것이었다. 나는 그때 알았지. 강 회장은 그녀를 깊은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네가 단순히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볼 줄 아는 눈과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번 위기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네뿐이라고 생각했네. 그는 유진 앞에 새로운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고용 계약서였다. 자네의 청소부 인생은 이제 끝났네. 물론 자네가 원한다면 말이네만. 계약서에 적힌 직책은 회장 직속 특별 보좌관 겸 수석 통역사였다. 회장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 모든 중요한 국제 협상과 비밀 회의에 배석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 망설이자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네. 자네는 이미 증명해 보였으니까. 수줍던 청소부가 아니라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서 말이야. 유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몇 달 후 글로벌 테크 코리아의 한 회의실. 새로운 프랑스 파트너와의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회의의 분위기는 1년 전 독일과의 협상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강태준 회장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미화원 유니폼이 아닌 세련되고 지적인 정장을 입은 오유진 보좌관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양측의 대화를 자신감 넘치게 통역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수줍음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프로페셔널한 자신감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최 부회장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새롭게 승진한 유능한 임원이 앉아 있었다. 회사는 완벽하게 새로운 질서를 찾은 것이다. 통역을 하던 유진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강 회장의 시선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서로를 향해 아주 옅은 격려와 신뢰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차가운 회의실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문가가 되어 자신이 구해낸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수줍던 청소부에서 이제는 회장의 가장 믿음직한 목소리가 된 그녀.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